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원영님의 흥미로운 연구 논문, 문학치료의 기호논리적 접근,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야기가, 글쎄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지, 그걸 또 기호논리라는 약간 독특한 틀로 본다니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각자의 삶 이야기, 이걸 자기서사라고 부르던데, 이 자기서사랑 문학작품 속 작품서사가 어떻게 만나서 치유 효과를 내는지 그걸 알아볼 거예요. 특히 자녀, 남녀, 부부, 부모 이렇게 네 가지 서사 단계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을까 참 궁금하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문학치료라는 개념의 기본 전제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인간이랑 문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네, 핵심은요. 인간을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존재, 다시 말해 서사적 존재로 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문학은 그냥 읽는 텍스트가 아니고요. 우리 삶의 이야기, 즉 자기서사하고 문학작품의 이야기, 작품서사,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역동적인, 뭐랄까, 치료적 상호작용, 그 자체로 보는 거죠. 기존의 문학 이론들이 좀 놓쳤건 부분, 그러니까 문학이 가진 실제적인 치유의 힘, 여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자기서사와 작품서사의 만남. 네네.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그럼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 네 단계 있잖아요. 자녀서사, 남녀서사, 부부서사, 부모서사.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네 단계는 주로 이제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 인간이 발달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틀이에요. 각 단계마다 관계를 맺는 고유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계를 좀 명확히 나누는 가르기, 아니면 과거를 좀 밀어내는 밀치기, 또 잃었던 걸 다시 찾아오는 되찾기, 그리고 상처나 차이를 이렇게 보듬는 감싸기, 뭐 이런 방식들이죠. 그리고 이 관계들을 수직, 수평, 구조, 또 대칭, 비대칭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하는 게 또 재미있는데요. 여기서 수직적 비대칭이라는 건 예를 들면 부모-자식 관계처럼 좀 힘의 차이가 있는 관계를 말하고요. 수평적 대칭은 친구나 연인처럼 좀 동등한 관계를 의미하죠. 관계를 구조적으로 보는군요. 수직, 수평, 대칭, 비대칭. 네, 맞아요. 더 나아가서 이런 관계의 역동성을 기호논리로 표현해요. 가령 자녀 서사 단계에서 아이가 겪는 어떤 억압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이걸 X라고 하면 이 개인의 의지가 외부의 규칙이나 힘, 이걸 마이너스 X라고 했을 때 이 외부 힘에 의해서 좌절되는 걸 X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서 좀 더 동등하고 대칭적인 관계, 즉 XX를 추구하는 과정이 바로 남녀서사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런 기호 논리적 접근이 왜 흥미롭냐면 복잡해 보이는 심리적인 역동을 이런 식으로 딱 명료하게 구조화해서 문제의 핵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호로 관계의 역학을 표현한다. 네, 뭔가 분석 틀이 명확해지는 느낌은 드네요. 근데 이게 실제 우리 삶에서 겪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나 문제들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실제 치유 과정이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핵심적인 구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치유의 핵심 원리는 이거예요. 수직적 비대칭 관계, 그러니까 위계나 억압 같은 데서 오는 상처나 좌절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수평적 대칭 관계의 힘, 예를 들면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나 공감, 또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극복해 나간다는 겁니다. 인간은 정신적으로 이 네 가지 서사 단계를 계속 반복하고 순환하면서 성장하거든요. 특히 문학작품, 즉 작품 서사를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예전에 좌절했던 자신의 자기 서사를 좀 안전하게 다시 써보고 수정하고 그러면서 치유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관점이에요. 기존의 어떤 심리 상담하고 좀 다른 점은 문제의 구조를 이렇게 명료하게 보여주고 해결책도 서사적 전환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죠. 뭐랄까, 결국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문제 해결 방식을 배우고 내면화하는 과정이 셈입니다. 네. 이야기를 통해 배운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으로 넘어가는데요. 논문에서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영화죠. 토르하고 쿵푸 팬더 2를 바로 이 이론으로 분석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토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만하잖아요, 처음엔. 그게 이제 자녀 서사 단계의 문제점인데 아버지 오딘에 의해서 지구로 추방당하죠. 일종의 가르기예요. 이건 전형적인 수직적 관계에서의 갈등이죠.
그런데 지구에서 제인이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을 나누잖아요. 이건 남녀 서사, 즉 수평적 관계인데 이걸 통해서 겸손과 희생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결국 자신의 진정한 강점, 그러니까 관용 같은 걸 깨닫고 왕위를 되찾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문제를 수평적인 관계로 풀어내면서 성장하는 서사 구조의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토르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군요. 그럼 쿵푸 팬더는요? 쿵푸 팬더 2는 또 조금 다른 각도를 보여줘요. 주인공 포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 이건 일종의 부모 서사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인데 이것 때문에 내면의 평화를 잃어버리죠. 처음에는 이 과거를 외면하고 부정하려고 해요. 이게 밀치기 방식이고요. 하지만 결국 자신을 길러준 양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친부모의 희생, 이런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이걸 감싸기라고 볼 수 있겠죠. 과거의 상처를 통합하고 내면의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부모 세대의 서사가 자녀 세대의 서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와, 쿵푸 팬더 2를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포의 그 여정이 훨씬 더 깊게 다가오네요. 그냥 재미있는 액션 코미디 영화로만 봤었는데 그 내면의 갈등이 부모 서사랑 연결된다니 새롭게 들리는데요. 네, 오늘 우리는 문학 치료가 자녀, 남녀, 부부, 부모라는 이 네 가지 서사 단계를 통해서 개인의 삶과 이야기를 어떻게 분석하고 또 치유의 실마리를 찾아가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히 토르나 쿵푸 팬더 2 같은 대중적인 영화 분석을 통해서 이 이론이 실제 이야기에 얼마나 흥미롭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논문 말미에 보면요, 이런 자기서사 분석들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예를 들면 남북관계 같은 복잡한 사회적, 집단적 갈등 구조를 이해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시사하거든요. 어쩌면 집단에게도 그들만의 자기서사 단계랄까? 그에 따른 어떤 역학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현재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기서사는 과연 어떤 단계, 자녀, 남녀, 부부, 부모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혹시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갈등이나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 상황을 이 서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본다면 어쩌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깊이 있는 탐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